300만 원 명품 시계 택배로 보냈다가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정말이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칠순 선물로 산 300만 원짜리 명품 시계 택배로 붙였다가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택배사가 내민 배상액은 고작 50만 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그냥 받아들이시겠습니까? 34살 김민지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2022년 3월 15일 민지 씨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선물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칠순을 맞아 백화점에서 구입한 스위스 명품 시계였어요. 가격은 정확히 298만 원. 적지 않은 돈이죠. 직장 생활하면서 틈틈이 모아온 돈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고향인 전주까지 직접 내려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고민하던 민지 씨는 평소 자주 이용하던 택배사를 찾아갑니다. 접수 창구에서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고가 물품인데 괜찮을까요? 직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그 한마디를 믿고 민지 씨는 어머니를 향한 마음을 상자에 담아 맡겼습니다. 다음날 오후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지야, 택배가 안 왔는데? 처음엔 그냥 조금 늦나 보다 했겠죠. 송장 번호를 조회하니 배송 중으로는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가 더 지났습니다. 그래도 배송 완료 표시는 뜨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택배사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돌아오는 말은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택배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당 물품을 찾을 수 없으며 약관에 따라 최대 50만 원을 배상하겠습니다. 298만 원짜리 시계가 사라졌는데 돌아온 건 50만 원이라는 숫자 하나였습니다. 민지 씨는 즉각 항의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이건 너무하다고. 하지만 담당자는 냉정했어요. 접수 시 고가 물품 신고를 하지 않으셨고 보험 가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약관 제시 보조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만 책임집니다. 민지 씨는 고가 물품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했지만 택배사는 구체적인 금액 신고가 없었고 별도 보험 안내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접수증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작은 글씨로 빼곡히 쓰인 약관 내용 사이에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물품 가액 신고 및 보험 가입 없이 발송한 경우 최대 50만 원 한도 내 배상. 그런데 접수 당시 직원은 이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괜찮습니다 라고만 했을 뿐이었죠. 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더니 택배사 약관이 불공정할 수 있으나 법적 다툼이 필요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민지 씨는 결심했습니다. 2022년 5월 2일 택배사를 상대로 298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약관에 쓰여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효력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택배를 보낼 때 받는 접수증 솔직히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6포인트짜리 깨알 같은 글씨로 빼곡히 채워진 그 종이를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명확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법률 용어로는 약관의 설명 의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내 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입으로 설명해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의무를 다했느냐 아니냐가 이 사건의 운명을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먼저 민지 씨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고가 물품이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직원은 문제 없다고 했고요. 보험인이 가액 신고니 하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어요. 약관은 있었지만 눈으로 읽을 여유조차 없는 작은 글씨였고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298만 원짜리 물건이 사라졌는데 50만 원만 받는다면 그건 약관이 아니라 그냥 사기 아니냐는 거죠. 무엇보다 어머니 칠순 선물이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반면 택배사 입장도 들어볼게요.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법하게 등록된 것입니다. 접수증에도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시스템상으로는 고가 물품 안내 팝업이 뜨도록 설계되어 있고 직원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원고가 보험에 가입할 기회가 있었는데 스스로 행사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요. 게다가 하루에 수십만 건씩 처리하는 택배 시스템에서 모든 물품을 실제 가액만큼 배상한다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입니다. 양쪽 다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택배사가 50만 원만 배상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피고승 민지 씨처럼 전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원고승에 투표해 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후에 실제 판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022년 9월 14일 선고 기일. 민지 씨는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원고 민지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먼저 약관의 효력에 대해 이렇게 밝혔어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은 명확히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6포인트 글자 크기의 약관을 접수 과정에서 읽고 이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로 택배사가 실제로 안내를 했는지를 따졌습니다. 시스템과 매뉴얼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민지 씨에게 보험 가입이나 가액 신고를 안내했다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지점을 이용한 다른 고객 3명의 진술서도 고가 물품이라고 말해도 별도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요. 세 번째로 50만 원 한도 약관이 공정한지를 판단했습니다. 298만 원짜리 물품에 50만 원만 배상하는 건 실제 손해의 16%에 불과합니다. 재판부는 이것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즉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민지 씨가 접수 시 구체적인 금액을 직접 신고하지 않은 점은 고려했습니다. 이미 공탁해둔 50만 원을 공제하고 택배사는 민지 씨에게 248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정말 중요합니다. 알아두시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첫째, 50만 원 이상 가치의 물건을 택배로 보낼 때는 반드시 가액 신고와 보험 가입을 요청하세요. 접수 창구에서 직접 금액을 말하고 그에 맞는 안내를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둘째, 약관에 있다고 해서 다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업자가 설명하지 않은 불리한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셋째, 문제가 생겼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소비자원 상담, 법률 구조 신청 등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택배 한 번 보낼 때 그냥 맡기지 말고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 두세요.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버딩미는 매주 실제 판례를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리고요.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